도시 아파트 복도에서 박정수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앞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이웃의 말을 듣습니다. 옆집 그 할머니 암이라네요. 오래 못 버틴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의 손이 멈춥니다.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을 살짝 긁었는데도 아프다는 느낌이 늦게 옵니다. 그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멍하니 봅니다. 머릿속에는 병원 복도 특유의 냄새와 먼저 떠난 친구의 마른 손이 떠오릅니다. 집으로 들어오자 김순자 할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옆집 할머니 암이래요. 얼마 안 남았대요. 김순자 할머니의 손이 국그릇 위에서 잠시 떨립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치 먼 곳을 보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입니다. 식탁 위의 김치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둘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TV를 켭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면역력과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식재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버섯, 브로콜리, 현미, 콩, 마늘 같은 단어를 또박또박 적습니다. 여보, 우리도 조금씩 바꿔봐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불을 정리하며 고개만 끄덕이는데 표정은 선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에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 올라옵니다. 미역국은 싱겁고 반찬은 기름기가 줄어 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에요? 씹기만 오래 걸리고 맛도 없네요. 김순자 할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맛은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우리 몸이 먼저예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한 숟갈 뜨지만 속으로는 이 나이에 뭘 바꿔서 달라지나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정자에서는 어르신들이 늘 하듯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도 오늘은 웃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암은 결국 유전이야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약하면 더 빨리 간대라고 말합니다. 말이 겹칠수록 할아버지의 가슴은 더 답답해집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봅니다. 상자에는 영양음료와 위생용품이 적혀 있습니다. 문틈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손을 내립니다. 집에 들어오니 김순자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요. 상황버섯이 좋대요. 그리고 강황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요. 괜히 돈만 쓰는 거죠. 할머니는 화면을 끄며 조용히 말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보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식탁은 더 달라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국을 끓일 때도 소금을 줄이고 반찬도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참고 먹지만 마음속 불만이 쌓입니다. 점심 무렵 그는 혼자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와 튀김을 먹습니다. 매운맛이 입안을 때리자 잠시 속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냄새를 맡고 얼굴을 굳힙니다. 밖에서 뭘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냥 좀 먹었어요. 집밥이 너무 싱거우니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당신은 아직도 남의 일인 줄 알아요? 옆집 일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내가 뭘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 끝난 뒤 둘은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집안은 묵묵히 차가워집니다. 비가 오는 오후 박정수 할아버지는 우산을 접으며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그때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고 간병인이 쓰레기 봉투를 내놓습니다. 문틈 사이로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물 좀. 짧은 말인데도 숨이 섞여 있습니다. 간병인은 급히 물을 건네고 문을 닫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고도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잡이를 꼭 쥐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김순자 할머니는 생강차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다가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묻습니다. 옆집 할머니요? 할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냥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안 났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찻잔을 내밀고 두 사람은 차가 식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올립니다. 대신 양을 조금 줄이고 기름은 덜 씁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은 뒤 말없이 씹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억지로만 하면 오래 못 가요. 당신도 힘들고요. 할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낮게 말합니다. 당신도 힘들죠. 그 한마디가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말합니다. 무서워요. 나는 겁이 나면 움직이게 돼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듭니다. 나도 무서워요. 근데 나는 모른 척을 해요. 둘은 같은 무서움을 다른 방식으로 견뎌왔다는 걸 처음 또렷이 알아차립니다. 그날 식탁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까워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다음날 장을 보러 나가며 반찬을 조금 더 만듭니다. 버섯볶음은 기름을 줄이고 콩조림은 너무 달지 않게 합니다. 그녀는 작은 반찬통에 깔끔히 담아 옆집이라고 적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걸 가져다 주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먹을 수 있을 때라도 조금이라도요. 할아버지는 결국 함께 나섭니다. 옆집 문 앞에 서자 할아버지의 숨이 짧아집니다. 그는 배를 누르며 말합니다. 저희가 반찬 조금 했습니다. 간병인이 문을 열고 고개를 숙입니다. 안쪽에서 옆집 할머니의 희미한 눈빛이 보입니다. 그 눈빛은 말이 없지만 고맙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고 발걸음만 천천히 옮깁니다. 며칠 뒤 옆집에서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잦아집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복도에서 가족들과 마주치고 고개만 숙입니다. 그날 밤 늦게 김순자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옆집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는 크게 놀라지 않으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장례식장에 간 두 사람은 조용히 분향을 합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영정 사진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멀지 않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속삭입니다. 편히 쉬세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만 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내가 문을 더 두드려 볼 걸 그랬네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살며시 덮습니다. 장례 이후 집안은 며칠 동안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은 허전함이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식단표를 간단히 새로 적습니다. 무리한 규칙 대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적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고 말합니다. 너무 빡빡하게는 하지 말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알아요. 오래 하려면 우리 방식으로 해야죠. 할아버지는 밥을 뜨다가 잠깐 멈추고 말합니다. 나도 같이 할게요. 몰래 분식집 가는 건 줄일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줄이면 돼요. 안 먹으란 말은 안 할게요. 그날은 두 사람이 함께 도심 공원을 걷습니다. 바람이 차지만 걸음은 전보다 가볍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오래 살자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살자는 거겠죠. 할머니는 조용히 그게 맞아요라고 답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파트 단지 나무는 잎색이 달라집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장바구니에 제철 채소를 담고 집에 와서 천천히 손질합니다. 식탁에는 현미밥이 올라오지만 가끔은 흰쌀밥도 함께 섞습니다. 버섯국, 데친 채소, 두부 반찬이 기본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음식도 먹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이게 더 편하네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죠. 두 사람은 가끔 옆집 문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세 사람이 이사와서 다른 냄새가 나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남긴 게 있네요. 살아있다는 걸 챙겨 먹으라는 거. 김순자 할머니는 맞아요라고 짧게 답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도 충분히 통하는 얼굴로 저녁을 이어갑니다.